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번 주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건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두 분 모시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갖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식을 갖춘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예, 상식이 목마른 사회입니다. 아니, 상식이 목마른 국가입니다. 다음에 세안대학교 배정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혼란한 전국을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은 배정우 교수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 사태 이 문제는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뭐 정당 간에 있어서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상식과 비상식 혹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놀라셨죠? 계엄령 최인영 변호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 없는데요. 그날 3일 날 새벽에 YTN 출연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딴 방송에서 출연하려고 그러는데 계엄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 나가서 할 말이 없다. 계엄이 얼만큼 무서운 건지 아니야. 예, 네.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새아이의 아빠로서 셋이세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면은 YTN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이 사실은 저는 군이 딱 접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저희 집에서 방송국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좀 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성인들은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냐라고 했지만 그 세대를 저도 직접 겪진 못했지만 어릴 때 있었던 추억을 그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그 엄중한 상황 경찰이 아닌 병력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 21세기의 대한민국을 통제하겠다라는 그 초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실전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충격은 아마 제가 느낀 거나 아마 배정우 교수님이 느낀 거나 비슷한 것이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상식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투표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진영을 떠나서 헌법과 상식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구령 1조에 있었던 그 국회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정지한다. 그 부분 나아가 그것은 나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엄 사령관의 포고문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미스프린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 특전사령관의 증언. 예, 특전사령관의 증언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회의장 또 제1여당의 대표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원내대표 등에 대한 체포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정원의 어떤 대공수사권을 회복해주고 인적 물적 권한을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말씀. 물론 용산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진정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 교수님. 우리는 나이가 동갑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젊을 때 계엄을 경험을 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진행자께서 계엄은 무섭다. 예. 이 한마디로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다. 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장하면서 11.6을 겪었고 그렇죠. 또 그리고 12.12를 겪었고 맞습니다. 5.18을 겪었고 그때마다 이 비상계엄
이게 선포가 됐고 우리는 뭐 야간 통행 금지도 있었고 또 뭐 대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지고 지역이 봉쇄가 되고 군이 네. 대학에 주둔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상시적으로 주둔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45년 만에 왜 다시 21세기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됐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여야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즉각적으로 이거는 위법한 그런 비상계엄 선포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부역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6시간 만에 끝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 내란 상태는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위헌하고 또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서슴없이 단행했던 대통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또 전혀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고 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만나고 왔는데 대통령이 뭐 특별한 태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잠깐만요. 네. 출궁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용산으로 가야지 한남동 공간으로 가는 건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더 위험한 것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신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홍정원 국정원 제1차장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그리고 대공 수사권 주겠다. 그래서 이 방첩사령부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렇게 분명히 지금 증언을 하는데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왜 거짓말을 할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계엄법상 할 수 없는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란죄가 적용이 되면 내란 수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신은 체포 구금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예정돼 있는 그런 법적 정치적인 수순을 보면 탄핵 절차가 지금 이미 가동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즉시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에 동참할 거로 보고해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탄핵 심판이 제가 볼 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란죄 혐의가 적용이 되면 이 부분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체포를 할 수가 있고 또 구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일거에 또 만회하기 위해서 제2의 뭔가 비상계엄 사태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정지에 좀 들어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 지금 웃기는 게 서로 미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다. 지금 내가 그랬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육군참모총장 기엄사령관 했던 사람도 나는 몰랐다 뭐 이런 얘기하죠. 대통령실은 난 체포하라고 그런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는 위법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 사람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 그러는데 은근히 중요한 건 다 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된 참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잘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황당하지만 이 계엄사령관이 정말 황당한 것 같아요. 자기는 포고령도 자기는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포고령이 지금 1호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 포고령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 포고령은 누가 썼느냐. 그럼 누가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네. 자기는 거기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누가 썼느냐가 지금 몰라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국 의원이 그랬잖아요. 아니 한글 모르세요?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중요한 거는 제 얘기는 계엄사령관이 이거를 모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지금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입장 발표가 나왔어요. 국방부에서는 이 포고문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썼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속보가 떴는데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국회 본천 진입 저지에 나섰다는 것을 보니까 대통령이 아마 국회로 간 모양입니다. 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보다 확실한 내용을 보고서 이거 예전 속보랍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윤 대통령 국회 방문 일정 없다. 저 속보는 저거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아니 근데 앵커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게요. 이 전에 나온 보도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국회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유는 대통령이 국회 방문할 경우에 충돌 같은 불상사가 우려된다. 즉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회를 방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혀서 대통령이 뭐 국회를 방문할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최 변호사님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아직도 저는 좀 고민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할지는 조금 두고 보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와 오늘 오후도 지금 사실상 독대를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법무부 담당 검찰 출신이었고 한때 대통령의 그 법무 참모였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와 같이 갔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과 그렇게 4명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어떠한 용산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참담하다라는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통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떠한 그 말씀도 없다는 점에서 정말 대통령을 한때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앵커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비상계엄이 헌법 정신에 반했다는 점은 제가 여전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탄핵 사유는 되지만 그것이 과연 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헌을 문란하고 국토를 참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폭동으로서의 내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률적인 부분은 좀 돼 있어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친위 구테타라는 단어는 정착 용어지 이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제 말씀이 다 그건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내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2.12나 5.16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그렇죠. 권력을 잡을 때 권력 잡은 권력이 있는 것을 권력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지 기존의 대통령이 뭐 어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본인이 어떤 임기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보면은 지금 본인 스스로 이게 종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떻게 보면 소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탄핵이라든가. 대통령이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에 따를 때에 그것이 과연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 구금하고 정치인 다 집어넣고 한 번에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건 그건 내란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것과 오늘 그 증언이 나온 이후에 저의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에 권한 다 줄 테니까 지금 이참에 다 쓸어버려. 저는 그거는 정말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만 지금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과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얘기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배종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차장과 또 지작사령관, 특전사령관의 어떤 것을 그리고 어제 비추어서 박선원 의원도 오늘 그 국정원 1차장이 얘기한 것과 아주 유사하게 얘기했고요. 예, 예. 그 유사한 얘기가 또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또 그 유사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사람의 얘기가 거의 일치해요. 예. 대통령실만 지금 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형법상에 얘기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는 특별한 종전은 네. 가능하지만 국회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은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수사하라라고 검찰총장이 지시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넘어서 과연 그것이 내란 내지 폭동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아주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의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탄핵 사유는 지금 충분한데 네. 문제는 탄핵 사유 말고 내란죄로 이거를 뭐 어떻게 처리하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뭐 여보적이다. 밝혀질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 제가 발언하기 전에 먼저 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탄핵 사유에는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 어떤 부분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드린 건지. 것처럼 네. 이거는 뭐 제가 참 난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어떤 조치는 헌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국회에 대해서 특정 어떻게 보면 정치인 지금 국회의장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에 대한 특정인을 거명을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체포를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도를 넘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으로서의 어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측면에서는 탄핵 사유는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말씀하십시오. 일단 탄핵의 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의 사유 안에는 뭐 직권남용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네, 개헌법 위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내란죄 위반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탄핵의 사유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차고도 넘친다. 이미 많은 얘기를 이미 했겠지만 탄핵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절차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않고 상황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도 그렇습니다. 결여돼 있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헌법 위반 부분이 있어요. 예, 개헌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은 행정부와 사법부는 있지만 맞습니다. 입법부는 안 되는데 없어요. 지금 국회와 정당의 거기 정치 활동을 지방의회도 금지. 포함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방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한 개헌법 위반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좀 의문점을 제기한 이 내란죄 부분. 내란죄는 지금 형법 87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법적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는 내란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고 부역자 공범들도 굉장히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 같아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폭동이 있었느냐 하나인데 국헌문란의 개념은 형법 87조 내란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또는 이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회를 봉쇄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여야 지도부를. 그러면 이거는 딱 떨어지게 헌법 위에 설치된 국회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게 딱 떨어진 목적이다. 그다음 두 번째 폭동이 있었느냐. 특전사를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전두환 때 네. 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네. 비상계엄을 저녁에 확대하는 것만 해도 폭동이라고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근데 말씀 맞아요. 예. 전두환 때는 그걸 전국으로 확대한 것만 해도 폭동을 했는데 이거는 뭐 별건으로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딱 떨어진 폭동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에서 지금 12.12 그리고 또 5.18 광주 민주항쟁 이것과 관련해서 다 이미 내란죄로 처벌한 전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떨어지게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저하고 최 변호사님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규명이 되고 또 기소가 될 텐데 저는 지금 이제 뭐 경찰이 수사한다 또는 검찰이 수사한다 공수처가 수사한다 그런데 저는 경찰 첫 번째로 자격 없습니다. 왜냐 지금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고발돼 있어요. 그러면 셀프 수사가 되는데 제대로 수사 되겠습니까? 합동수사본부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네. 예. 아니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 그것도 안 된다. 안 되죠. 자기 최고 수장이 있는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검찰은 믿을 수 없고 공수처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특검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상설특검 상설특검 요구안은 이미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10일 날 국회에서 이제 표결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재적 과반의 출석 과반의 찬성이니까 민주당만으로도 돼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설 특검이 저는 가동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상설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없죠. 네. 당연하죠. 아니 이게 하여간 저는 지금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제가 그날 밤을 샜던 너무나 억울함, 그 공포 속 45년 만에 처음 느꼈던 그 공포. 이거 다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떻게 좀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탄핵소추 가결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뭐 천당과 지옥을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방탄을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는 야당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겠다라고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당론으로 그 탄핵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제가 배종규 교수님하고 늦게 또 방송을 국회 방송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4명 여야 2명 2명 했을 때 4명 전부 다 사실은 적어도 이번 주 토요일 7시 국회 결의는 부결될 것이다라는 측의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한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얘기한 바로는 내일 5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의견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신속하게 정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200% 동감합니다. 당론과 무관하게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전에 뭐 일부의 조경태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또 안철수 의원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2명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그 탄핵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단톡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특히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그 중진들이 탄핵의 뼈아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 보수의 철저한 붕괴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에게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지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8명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런 아직까지는 봐야 됩니다. 탄핵에 반대하면 보수가
붕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저런 것이에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62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었을 때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가 쇄신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너는 안 돼 자식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하면 어떻게 더 폭망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가장 상식적으로 정면 돌파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 50초. 그 탄핵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만 주저한 게 아니고 민주당도 굉장히 주저했죠. 왜냐하면 이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의 깃발을 본인이 들 경우에 배신자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뭐 제2의 유승민의 길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이미 우리가 얘기 나왔지만은 이 체포조, 예. 체포 대상에 여권의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일단 광고하시고. 광고 아니에요. 지금 두 분은 여기서 오늘 요번에는 헤어지시고.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빨리 5초.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친한계에서 대거 예. 탄핵 소추안 가결에 동참해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